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식사 다 드시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서요, 이 빨간색 구독 버튼, 제 방송은 일체 무료로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데서만 보시면요 다 즐길 수 있어요. 많이 좀 봐주셔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키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불철주야 그야말로 윤석열 중심으로의 정권 교체 강력히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셔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데, 그리고 공감을 받는데 크게 기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반포, 모든 반포동, 그리고 이 방배 본동과 1, 4동이 내방역까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계신 지인분들께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준석 대표 동정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본래 생각보다 또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어제 이제 잠적을 해가지고 어디 갔나 보니까 부산에 갔잖아요. 부산에 가서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죠, 정의와 의장도 만나서 또 자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본인과 이 정치적으로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성권 부산시장 정무특보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요, 이 바른정당과 새보수당을 거치면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해온 인물이 바로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인데, 이 부산시 이성권 특보하고는 만나서 저녁까지 먹었고요. 이 저녁 먹고 나서 정의와 전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을 만나고 오늘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또 선대회의도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올 것이다 라는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 내일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어디로 갔느냐? 이 전남 순천으로 갔습니다. 순천으로 가서 천안함 당협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제 이 정의와 의장 그리고 이성권 정무특보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정무특보와 만나서는요,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성권 정무특보가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겠어요? 순수 국민의힘 이 출신도 아니고 바른정당 새보수당에서 같이 정당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귓속말로 한 얘기 너 언론에다 절대 얘기하지 마, 당연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보안을 지키고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성권 정무특보는 어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공공병원 이런 거에 관해서만 관심을 표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도 본인이 한 얘기는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는 언론에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좀 수상해. 당연히 이준석 이 대표가 불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만을 정의와 국회의장, 그야말로 정치 선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한 불만 얘기를 언론에 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야말로 좀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언. 빨리 올라가서 잘 마무리를 잘 지어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치는 잘 모르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초년병이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덕담 수준의 얘기를 한 것으로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 이 얘기도 보면 이 정의와 전 국회의장도 윤석열 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나왔는데 최재형이를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정의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윤석열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일단 많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래, 지금도 이 정의와 의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치 잘 모르니까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치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그렇게 막 우호적이 않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치 모르니까. 아니, 정치를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 잘 아는 사람들이 국민한테 존경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지금 왜 2030들이 인기예요? 나이만 어려서 인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판 물갈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물갈이라고 하냐?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구정치인들, 큰 틀에서 보면 3선, 4선, 5선, 2선 이렇게 하는 기존 여의도판에 물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 신선한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요, 나이로는 따지면은 60세가 넘었지만은 생각으로 따지면은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하고는 생각이 달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모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화 의장이 윤석열 후보를 평한 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했다는 것도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조언을 했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점이 바로 그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밀었다는 점 하나,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꼭 같은 생각은 아닌다는 점. 예,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성권이나 정의화나 이준석 대표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불만 당연히 얘기하지. 이준석 입이 간지러서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준석 입이 뭡니까? 패널로다가 10년 동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요. 나쁜 의미에서의 이준석 입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어디 많나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막 페북에다도 열심히 쓰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페북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별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왜 이준석 대표가 정의와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본인 이심전심 통할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이성건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녁을 먹은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예. 다만 이분들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원로들, 중진들이 할 얘기는요, 할 일은 괜히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준석이가 나쁜 사람이야,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만 하지 말고 물밑 채널로 정의와 그 다음에 이성권 이런 사람들한테, 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거를 이중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말로만 여의도에 앉아갖고 회의만 드립대 해봐야 뭐 회의에서 잘 나오는 거 봤어요? 회의 자주 하면요, 그리고 길게 하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도 이제 오늘 간담회가 천안에서 기업인들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기다리지 쭉 묻잖아요. 이준석 대표 내일 만날 거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충청에서 오늘 본인한테는 충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도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즉, 재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선거 준비, 그리고 선거 운동에 대해서 부산에서도 계획과 실행 방안을 계속 서울 본부 홍보국장한테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무와 선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서울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올라오면 얘기하겠다. 당연히 머릿속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얘기가 있죠. 다만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괜히 분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준석 대표 자극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충청 순방의 의미를 많이 살려서 언론에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최소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에서 뭘 했다, 이거를 공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여기서 이준석 얘기 많이 하면 이 순방 효과, 그리고 순방 활동 내용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딱 안 하는 측면,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일정 중에 말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사상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자, 방문한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서 여러 장을 올리고 있어요. 한 6장 정도를 찍어가지고 4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장제원 사진이 있는 바로 앞에서 사진 찍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를 내놓고 확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문한 거, 그 다음에 하필이면 이 장제원 의원 바로 머리 말하자면 벽화 그림 사진 포스터 앞에서 찍고 그것도 웃어가면서 이거를 공개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장제원이를 저격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사무실을 갔느냐? 이거는 또 하나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어제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고 노원구 사무실을 방문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장제원 의원 하면 아주 윤석열 지금 3인방 중에 하나로 지금 모든 언론에서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제 선대위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정말 놀란 일이네요. 이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비난하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당 대표다. 그러니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점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제원과 그 다음에 권성동에 대한 견제 차원의 방문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부산에서의 이 방문 일정이 말하자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부산 방문만 마치고 서울로 올 것 같이 생각했지만은 바로 순천으로 뺐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지역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현안을 듣는다 이거죠. 이 당원 관계라든가 지역 현안.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도 당무를 챙기고 있고 또 이 홍보미디어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당무를 챙기는 모양새, 그리고 당원들이 어떻게 됐느냐 되고 있느냐 지역 현안은 뭐냐 이 얘기는요 당 대표 자격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준석이가 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너 완전히 지금 패싱했다고 불만 있어갖고 서울 방 딱 떠서 네 멋대로 놀고 다녔어?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당무를 챙기는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패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내려갔는데 나 당무 거부한 거 아니다. 내가 당무 다 봤다. 이 명분을 만드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라도 말이죠. 이준석 당신 정말 잘못한 거야. 이런 비난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챙겼다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흔적을 남기는데 이번 부산과 그리고 순천 방문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내 위기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어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는요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서병수 이런 중진들이요 오전 오후 오늘 회의를 또 열고 대응책을 논했는데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라. 그래서 현 상황을 좀 빨리 종결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분노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김성원 의원 재선 모임에 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진은 중진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보여.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이더라도 각자 모이더라도 의원총회 정도는 한번 빨리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야죠. 그래서 김성원 의원이 뭐라고 밝혔냐? 국민들이 우리 당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다고 생각하겠느냐. 하루빨리 자중지단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 그리고요 여러분들 홍준표 의원 참 이 청문홍답 코너를 아주 잘 유용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미숙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어린애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충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다 되는 건데 그거 하나를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쭉 비판적 기조 하에서 이번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패싱 논란, 이준석은 윤석열을 정치 미숙아로, 윤석열은 이준석을 어린애로 보니까 충돌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려오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차라리 패싱 당할 바에는 내려와라. 이렇게 또 이거 하여튼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왕따까지 당하니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스스로 견디고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홍준표 의원이 남기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손 띄어라 이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인용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박용진 의원이 종로 광화문에 있는 교보빌딩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축사를 했어요. 이 축사 의미가 좀 있어요. 상당히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나는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패기 있고 젊은 후보가 나와서 나라를 한번 이끌어주길 희망했었다. 70년 이후 출생 후보가 우리 박용진 의원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 중에 최종 경선까지 질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더 정진해서 다음에는 소기의 목적으로 꼭 달성하기 바란다. 이런 덕담을 건넸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헌법조문에 사용했는데 이후 계속 경제민주화 실현하기 위한 노력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아이디어 이거를 좀 이제 부각시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공정정의를 말로는 유행어처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정치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느낀 현실을 망라해서 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길로 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런 덕담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박용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직거에 들어갔는데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준석 대표와 따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혀 아무 연락도 없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무 연락이 없겠습니까? 정의한테도 전화하는데 당연히 이럴 때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또 의도적인 질문 틀림없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느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언론인들한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라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민주당 최근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 영입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지난 24일 날 김종인 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상대 당 내부가 정리되는 것을 봐야 한다 라면서 뭔가 지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측은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인연이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만 오신 걸로 알고 있다. 그냥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윤석열 후보 결국은 유행어처럼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야기는 정치에서 찾기 힘들다. 이 얘기는요. 윤석열 후보 결국 공정과 정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저격한 것이다. 라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식사 전에는 김종인, 이준석,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식사 후에는 또 다양한 뉴스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조동현 교수를 우주 전문가다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우리 한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라면서 합류 선언했던 이 30대 데이터 전문가 이분이요. 우리 국민의힘에 서류는 냈지만은 결국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고 이재명 쪽으로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윤 캠프의 이 30대 합류했던 데이터 전문가, 이 사람은요, 윤 캠프에 원서를 내놓고 하루 만에 바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는 이런 사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슬퍼지는 대목이죠. 예, 2030 세대들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이게 참 이 정치가 말이죠, 지나치게 2030들의 지지를 호소하다 보니까 2030들이 기회주의적 이 사고가 이런 데서 확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